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실무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한 달에 이론 강의, 그다음에 실무 강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무편이 한 편이 됐든 두 편이 됐든 아마 한 달 주기로 이제 끊어갈 거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실무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백령도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일정하고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좀 하루를 더 이제 있게 됐는데, 수요일이었었어요. 수요일 날 그 백령도에 있는 진촌교회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령도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중이 안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스피커 위치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이 중고역대가 다 무너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저역대에 있는 소리가 너무 부스트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스피치, 그러니까 목사님의 스피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걸 경험하면서 이번 강의에는 이제 PA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PA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이거는 뭐 한편으로 끝나는 얘기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건축 음향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건드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제 생각에는 실무편을 한 4강의로 나눠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 음향을 거의 주로 이제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축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룸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어떤 이제 구조물인 거죠. 벽의 재질,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율, 리플렉티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소리가 어떻게 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갖고 있는 에어리어가, 커버리지 에어리어가 얼마큼 되는지, 또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서브 우퍼랑 이제 그 메인 스피커랑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 건지, 메인 스피커가 있고 이제 그 딜레이 스피커가 있으면 이 구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 건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그 서브 우퍼를 여러 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2개, 3개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놔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칼리브레이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튜닝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오면서부터 한 4편 정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룸을 생각을 할 때, 건축 음향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음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속은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소리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40m를 가요.
자, 중요한 거는 음속은 340m/s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파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한 주기의 파형의 거리는 이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사인 웨이브가 그려졌을 때의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파수와 파장은 중요하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몇 번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공식이 나오는데, 파장은 보통 람다라고 하거든요. 이 파장은 F 주파수 분의 음속은 340m/s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한 파장의 거리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00Hz라고 한다고 하면은 340 나누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파장의 거리는 3.4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0Hz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길어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6.8m가 한 파장의 거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한 파장의 거리를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소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벽이나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반사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리는 특별히 이제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그러니까 유리창이라든지 대리석, 이런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낸 소리가 반사돼서 오는 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반사율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음향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됐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정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딱딱한 구조물이 되나, 그러니까 대리석이라든 딱딱한 구조물이 앞에 있다. 스피커에서 50Hz의 소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벽이 어디에 있냐? 6.8m 앞에 벽이 있다고 하면은 이 파형 자체가 고스란히 가서 고스란히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 50Hz의 소리가 더 부스트해서 이제 들리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상. 근데 거기서 이제 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파형과 또 다른 파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변형, 소리의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이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룸을 잡을 때 이런 공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위상에 어떤 간섭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특정 주파수가 잘못되이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상하게 변형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EQ를 잡아서 어떤 조정을 해야겠죠. 특별히 이제 그 로 프리퀀시에서는 그 현상이 많이 도드라지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음 영역 같은 경우, 베이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벽면을 예를 들면 이제 흡음재를 스피커 근처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스피커를 바로 근처에다가 딱딱한 재질의 어떤 벽을 갖다 놓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저음 영역에 부스터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반사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캐톨릭 대성당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자체 스피커가 없더라도, 어떤 스피커가 없더라도 공간의 잔향 소리로 인해서 풍성하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걸 잘 보시면 이제 뭐 콰이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그런 어떤 건축 음향적인 어떤 잔향들, 어떤 그 반사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설계했던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떤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주파수를 다 생각을 해 가면서 어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벽면에, 어떤 벽면에다가 어떤 세기로 소리를 내보내냐, 그 보낸 소리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어떤 잔향을 일으킬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그 포인트 소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음 영역과 고음 영역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음 영역은 방향성을 갖지를 않아요. 사방으로 이제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나가지만 옆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벽에 따라서, 벽의 재질에 따라서
저음 영역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겨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플랫한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주파수 특성 곡선이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플랫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피커를 측정할 때 1m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특성 곡선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펙으로 받는 어떤 그 자료에 보는 거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방송국에 갖고 있는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 어디서 발생하냐면 두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뒤에 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벽을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한 6dB 정도가 저음 영역이 올라가는 거죠. 6dB가 올라간다는 건 2배의 저음 영역이 2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처럼 그 모서리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2dB가 저음 영역이 올라가게 돼요. 12dB면 얼마큼 될까요? 2배? 그쵸. 2배 곱하기 2배니까 4배예요. 4배의 소리가 커진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에다가 스피커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6dB, 6dB, 6dB씩 올라가잖아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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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배예요? 8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8배.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는 그 뒤에 벽면이 어떤 것이 있냐를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고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음성을 아니면 어떤 시그널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서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실무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커버리지 에어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서브 우퍼에 대해서 한번 서브 우퍼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조창기도회에 이제 그 중계 방송을 나가야 돼요. 웬만해선 실무를 잘 안 하는데 이제 큰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가조창기도회 때 음향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세팅할 때 이제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촬영 좀 해보고요. 월요일날 아마 행사를 할 거예요. 아침에 그때도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촬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희 강의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